값이 1년 만에 거의 4배가 된 적이 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이 터지고 오일 쇼크가 왔을 때요. 그때 차트가 그렸던 특이한 패턴이 있어요. 1979년 금 차트고 2024년부터 현재까지의 금 차트입니다.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 아닙니까? 4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패턴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 왜 금값이 이렇게 움직였는지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말고 데이터로요. 두 번째, 역사상 모든 전쟁과 경제 위기가 결국 이것 하나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뉴스보다 6개월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이란 다음 타깃이 어디인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보이는 다음 화약고가 어디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플로리다에서 딱 90마일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금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온스당 5,10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2,900달러대였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예요. 사상 최고가 행진 중입니다. 숫자만 보면 안 되고 차트의 모양을 봐야 해요.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 차트를 좀 보세요. 1979년 금 차트고 2024년부터 현재까지의 금 차트입니다.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 아닙니까? 차트 분석에서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비슷한 상황에서는 비슷한 차트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죠. 공포, 탐욕, 불확실성 이런 감정들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금 차트가 1979년 패턴과 이렇게 일치한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1979년과 똑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197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란에서 혁명이 터졌어요.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집권했죠.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터지면서 중동 전체가 불안정해졌습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2차 오일 쇼크가 왔어요. 유가가 치솟았고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지옥에 빠졌습니다. 그때 금값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979년 1월에 온스당 226달러였던 금이 1980년 1월에 850달러가 됐습니다. 1년 만에 약 275%가 상승한 거예요. 거의 4배예요. 여러분, 뉴스 보시면 매일 금값 고점인가? 더 갈 것인가? 이런 기사 나오잖아요. 전문가 A는 조정 온다 그러고 전문가 B는 7,000달러 간다 그럽니다. 중요한 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몰라요. 아무도 미래를 100% 예측할 수 없어요. 차트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지금 금 차트가 보여주는 건 스마트머니가 안전자산으로 대규모 이동 중이라는 겁니다. 스마트머니가 뭐냐고요? 헤지펀드, 연기금, 국부펀드, 중앙은행 이런 데서 굴리는 돈이에요. 얘네들은 개미들처럼 뉴스 보고 움직이지 않아요. 6개월, 1년 전부터 미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금을 미친듯이 사모으고 있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얼마나 샀는지 아십니까? 3년 연속으로 연간 1,000톤 이상을 매입했습니다. 2022년에는 1,136톤으로 1950년대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특히 중국, 폴란드, 인도가 맹렬하게 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폴란드 중앙은행은 2024년에만 90톤을 매입해서 세계 1위 매수국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뉴스를 열심히 볼수록 투자에서 돈을 잃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이란 핵시설 공급 이런 헤드라인을 보는 시점은 이미 일이 터진 다음이에요. 기자가 취재하고 기사 쓰고 편집하고 송출하는 시간까지 다 지난 다음이에요. 그 시간 동안 시장은 뭐하고 있을까요? 이미 다 반영됐습니다. 가격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뉴스는 백미러예요. 뒤에서 뭐가 왔는지 보여주죠. 근데 투자할 때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할 수 있어요. 차트가 앞 유리창이에요. 도로가 어디로 휘어지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뉴스를 볼 때면 이미 기회는 떠난 뒤다. 물론 뉴스가 완전히 쓸모없다는 건 아니에요. 배경 지식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투자 타이밍을 뉴스로 잡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스마트머니가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해야 해요. 그리고 그 스마트머니가 가장 주목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역사상 모든 전쟁과 충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이념 싸움, 종교 갈등, 영토 분쟁처럼 보여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에너지 통제권,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석유입니다. 첫 번째 사례, 2차 대전 때 독일군 명장 룸멜 북아프리카에서 연전 연승이었지만 결국 졌어요. 기름이 없어서요. 탱크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철덩어리예요. 전략도 전술도 다 있었는데 기름 하나 때문에 진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일본이 왜 진주만을 공격했는지 아세요? 당시 일본의 석유 약 80%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1941년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해버렸어요. 석유가 없으면 해군도 전투기도 나라 자체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고 동남아 유전지대를 점령하려 했던 거예요. 일본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건 석유입니다. 세 번째 사례, 1973년 오일 쇼크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편든다고 미국한테 석유 수출을 금지했어요. 유가가 배럴당 약 3달러에서 거의 12달러로 4배 가까이 치솟았고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에 빠졌습니다. 패턴이 보이시죠? 전쟁의 본질은 에너지 통제권 싸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본질은 결국 에너지 통제권이다. 지금 뉴스에서 이란 위기, 중동 긴장 이런 거 보시면 정치 뉴스라고 넘기시면 절대 안 돼요. 전부 다 에너지 뉴스입니다. 에너지와 금값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유가가 배럴당 약 3달러에서 약 12달러로 약 300% 치솟았습니다. 같은 기간 금값은 온스당 65달러에서 184달러로 약 183% 올랐어요. 1979년 2차 오일 쇼크 때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약 14달러에서 35달러로 약 150% 상승하는 동안 금값은 온스당 226달러에서 850달러로 약 275% 폭등했어요. 패턴이 보이시죠? 오일 쇼크가 터지면 금값에 따라서 폭등합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올라요. 왜 그럴까요? 석유 가격이 오르면 모든 게 올라요. 운송비가 오르고 물건값이 오르고 생산 비용이 오르고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올 때 사람들은 실물 자산을 찾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금이에요. 오일 쇼크, 인플레이션, 금 수요 폭발, 금값 폭등 이게 공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2026년 3월 현재 이란을 둘러싼 상황은 긴장이 아니라 이미 전쟁입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어요.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타격했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보복으로 이스라엘과 걸프만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브렌트유 가격 보세요. 2월 말만 해도 배럴당 72달러였는데 공습 직후 80달러대로 뛰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봤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호르무즈가 장기 봉쇄되면 20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합니다. 금 차트는요 1979년 폭등 직전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역사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진 않지만 비슷한 패턴을 운율을 맞춥니다. 오일 쇼크는 금값의 퀀텀 점프를 부른다. 1979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조건은 그때와 너무 비슷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바깥 바다로 나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은 해협이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이 해협이 왜 중요하냐고요?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 하루 약 2천만 배럴의 석유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세계 LNG 무역의 약 5분의 1도 이 해협을 통과해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이 해협은 세계 경제의 수도관 같은 거예요. 여기가 막히면 석유 공급이 끊기고 세계 경제가 마비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협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2월 28일 미국 이스라엘 공습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선언했어요. 통과하는 선박은 불태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3월 1일 해협 통과 유조선 수가 86% 급감했어요. 평소 하루 2천만 배럴 흐르던 곳에서 280만 배럴만 통과한 거예요. 머스크, 하팡 로이드 같은 대형 해운사들은 호르무즈 통과를 중단했고 800척 이상의 유조선이 해협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해상 보험료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공습 직전에 이미 선박전쟁 위험 보험료가 0.125%에서 0.2에서 0.4%로 급등했고 지금은 일부 보험사들이 아예 보험을 거부하고 있어요. 보험사들은 리스크 계산의 전문가들이에요. 보험을 안 해준다는 건 사고가 날 확률이 너무 높아서
사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험 없이 수억 달러짜리 배를 위험 지역에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그러면 물류 대란이 오는 거예요. 공급이 줄면 가격이 폭등합니다. 물류 중단은 곧 가격 폭등을 의미한다. 이란 제재, 핵 협상, 결렬 이런 단어를 넘어서 지금은 실제 전쟁이에요. 유가 상승 신호가 아니라 유가 상승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오늘 가장 논쟁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란 다음 도미노가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대만 한반도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곳은 의외로 쿠바입니다. 쿠바나는 그동안 베네수엘라의 석유 지원으로 버텨왔어요. 하루에 약 5만 배럴 정도. 이게 쿠바 경제의 생명줄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서 쿠바로 가는 석유 공급이 급감했습니다. 결과가 뭐냐면 하루에 여러 시간씩 정전이 일어나고 기름이 없어 차도 못 다니는 상황이에요. 경제 위기는 정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2021년에도 경제 위기 때문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죠.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나빠요. 쿠바가 어디 있죠? 플로리다에서 약 90마일, 서울에서 대전보다 가까워요. 미국 입장에서 코앞에 쿠바가 불안정해지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거나 중국, 러시아와 더 밀착하거나 어떤 시나리오든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건 예측이에요.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근데 돈의 흐름과 지리적 요충지를 보면 쿠바가 다음 화약고가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돈의 흐름과 지리적 요충지를 보면 다음 화약고가 보인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 에너지 위기, 정치 불안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위험 신호입니다. 위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해요. 지금부터 위기 시기에 주목해야 할 4가지 섹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금과 은. 금은 이미 많이 설명드렸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은도 봐야 합니다. 은은 금과 다르게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반도체, 의료기기 등 산업용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수년째 공급 격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내는 양보다 쓰는 양이 더 많아요. 금이 20% 오를 때 은이 40에서 50% 오르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니까 포트폴리오 일부로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에너지 대형주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유가가 오르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석유 캐는 비용은 비슷한데 파는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2022년 유가 급등 때 엑슨모빌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던 거 기억하세요? ETF로는 XLE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산주 정부는 전쟁 중에 국반 예상을 절대 안 깎아요. 로키드 마틴 RTX 노스럽 그루먼.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산주가 시장 평균을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지금 이란, 대만, 해협 북한까지 글로벌 안보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틸리티, 전기, 가스, 수도 같은 필수 서비스 기업들이에요. 전기를 안 타고 배당도 꾸준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이 50% 빠질 동안 유틸리티 섹터는 약 30% 하락에 그쳤고 회복도 빨랐어요. 포트폴리오에서 충격 흡수 쿠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금값이 1979년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 오일 쇼크의 전조일 수 있다. 둘째, 뉴스는 이미 늦은 정보다.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 셋째, 역사상 모든 전쟁과 경제 위기의 본질은 에너지 통제권이다. 넷째,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사실상 봉쇄 상태다. 이것이 실제 오일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이란 다음 도미노로 쿠바를 주목하라. 여섯째, 위기에 대비하려면 금, 은, 에너지, 방산, 유틸리티를 바구니에 담아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경제적 생존과 번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니스낵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인사이트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